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NF 이츠의 그 최세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여기 우리 왼쪽에 도이창 팀장이고, 디스코드에서는 매니저 D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매니저 권세용 님이고요. 이제 매니저 안녕하세요. K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뭐 NF 이츠 이 사이트 에서 뭐 저희 뭐 얼굴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최초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혹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희 KRBC 예, 저희 어페럴용 또 로고도 따로 이제 우리 디자이너가 만들어서 이제 티셔츠도 만들어서 좀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나 접속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 한 사전 질문자 분들은 한 30분 정도가 한 100개 넘는 질문을 해 주셨고요. 지금 한 45명 정도 접속을 하셨다고 하네요. 원래 사전 신청자들이 지금 다 들어오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천천히 저희 소개도 하고 이제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분들, 우리 member분들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께서 한 100개 정도의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 100개 질문에 사실 중요한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희가 이제 드리면 그래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 사전 질문에 대한 AMA를 마친 다음에 라이브 챗처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질문 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 한 9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요. 그 9개 카테고리 중에서는 뭐 파리 민팅에 대한 부분, 뭐 수익화에 대한 부분, 또 길게는 이제 토크노믹스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우리 회원분들께서 주셔가지고 저희가 나름의 답변을 준비해서 일단은 그 답변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자그마치 100개나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크노믹스 같은 내용들은 사실은 대단히 딥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지만 시간이 과연 이제 잘 할애가 될지는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그 질문들을 보면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화면을 띄워주고 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9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부터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노션 화면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지금 소팅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화리하고 이제 민팅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수익화, 그 다음에 멤버십, 그리고 뭐 토크노믹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신 로드맵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권세용 매니저, 우리 K 매니저가 화리 민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 내용과 답변을 빠르게 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디스코드에서 매니저 K로 활동하고 있는 권세용이라고 하고요. 우선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체 민팅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자체 민팅 사이트로 민팅 진행할 예정이고 링크는 사전에 알려드릴 예정이고 민팅 이후의 거래는 당연히 오픈시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트랙당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KRBC NFT 수량이 1990개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량이고 희소성이 이제 타 프로젝트보다 조금 높은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께서 KRBC 홀더가 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트랜잭션당 1개로 지정했고 늘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네, 일단
KLBC 홀더분들께 이제 NFT 이츠의 추후 프로젝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우선권 부여는 정해진 사항이고요. 다만 향후 프로젝트들이 사업 구조와 성격이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안내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 시에 공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거는 KLBC가 이제 NFT의 제네시스니까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연계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PFP에 대한 질문인데요. KLBC PFP 에어드랍은 홀더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질문을 살짝 랩업하고 답을 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네. 네. 아띠님께서 우리 오지분이시죠? 질문해 주신 건데요. 아띠님은 사실은 우리 오지분들은 잘 아시고 또 많은 멤버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저희 뭐 멤버 운영진과 무관합니다. 대단히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지금 뭐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띠님께서 주신 질문들도 사실 대단한 그 애정이 느껴지는 질문들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KRBC NFT 수량의 정확한 구성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답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총 1990개 물량에서 총 4개의 레어리티로 구분되고 이제 레전더리, 그다음 유니크, 슈퍼레어, 레어로 구분되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회사 보유분은 저희가 자사 보유량은 10%로 199개로 설정을 했고 그 10%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에어드랍 이벤트나 아니면 저희가 파트너십 맺는 다른 관계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리빌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리빌 관련된 이슈가 있는 뭐 그런 NFT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로드맵에서 좀 승부를 보는 뭐 이렇게 어떤 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임 관련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팅에서 완판이 되지 않을 때 남은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합니다. 요거 사실 그 몇 분의 우리 사전 질문자 분께서 남겨주신 중복 질문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뭐 일단 요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가장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홀더분들의 바닷가를 지키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99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부분이 우리 홀더 분들께서 이게 정말로 가치가 로드맵에서 탄생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속된 로드맵을 진짜 차근차근 정말 약속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판이 안 된다고 하면 남은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계획을 저희가 좀 달리 할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2차 민팅, 락업, 소각 모든 옵션들을 그 해당 수량에 따라 저희가 바닷가를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홀더분들의 바닷가를 지켜드릴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아띠님이 주신 질문이죠. 다음 프로젝트인 비어프린트와 노포 등의 경우 이미 NFT의 수량과 이미지가 완료되어 있는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인 비어프린트는 이제 상세 정보는 아직 기획 중에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프로젝트가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스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프로젝트 잔여 물량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레어리티가 있는지 부분도 간단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노말이라는 등급 자체가 없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KLBC 로드맵을 조금 성실히 수행해서 어떤 등급을 보유하시게 되더라도 이제 모든 NFT가 특별하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홀더분들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0,000개 뭐 이런 단위의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말로 레어리티가 뭐 존재는 하나 모든 우리 퍼블릭 세일까지도 모든 세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레어리티 역시나 모든 등급의 레어리티가 똑같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팅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한 처리 방법이 구체화되는지 말씀드렸고요. 현재 에어드랍 이벤트로 디스코드와 여러 유튜버에게 할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드랍 NFT가 한 사람에게 당첨이 여러 번 되면 당첨자는 NFT 에어드랍을 당첨 횟수만큼 받는 건가요? 라고 이제 그 칼로리 K칼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어제 공지된 대로 저희가 정책이 지금 크게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드랍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공지되기 전에 이 질문을 주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지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보이 닥 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이 되는데 지난 프로젝트에 비하면은 매력적이다. 수량이 적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오지가 아닌 확정 민팅자가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네요.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일정이 좀 한 번 이제 더 디벨롭 됐는데 현재 확정된 일정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오지는 총 15명 그리고 1차 화이트리스트는 총 120명으로 총 135명인데요. 1차 확정 세일에서는 이제 오지 분들께서 3개씩 그리고 1차 화리분들이 하나씩 민팅하실 수 있도록 총 이제 165개의 물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지 분들이나 1, 2차 화이트리스트 분들께서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보 당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프리세일 1차와 2차 민팅 시간에는 지갑당 프리세일 합산이 3개라고 정해져 있는데 트랜잭션당 최대 몇 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냐, 이것도 공지 변경 후에 저희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어나운스먼트를 확인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PFP용 NFT는 1대1 애드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우리 1990개의 수량이 우리 홀더분들에게 배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우리 도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주시는 부분일까요? 지금 아직까지 이 카테고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카테고리인가요? 네, 일단 이제 네네네네. 다음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NFT 민팅 최대 개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 2차 화이트리스트 두 분 다 이제 최대 9개까지 민팅 가능하시고 확정 민팅에서 하나, 프리에서 최대 3개, 퍼블릭에서 최대 5개까지 총 9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네네. 민팅 후 관리 계획, 운영진 측에서 바닷가 및 시세 관리 대응책 의사 및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자랑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하입도 중요하고 완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밈코인이나 뭐 밈 NFT가 아니라 정말 실물 경제와 연결된 이제 최초의 식품 NFT이고 저희 방송식당 그리고 모회사인 테이크투 미디어 그룹 모두 업계에서 탄탄한 파트너십을 가진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말까지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예산도 이미 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사 우리가 완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의 로드맵 그리고 저희의 모든 아이디어를 연말까지 실천하겠다. 이 부분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이제 혜택과 권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많은 부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요건 이제 우리 도이창 매니저 D님께서 이제 질문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용이 제네시스인 KLBC 홀더들에 대한 향후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조금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요. 저희가 혜택들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큰 어떤 방향성 위주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RBC가 죄송합니다. KRBC가 NF2의 제네시스 NFT이기 때문에 앞으로 NF2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관련된 멤버십 혜택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마찬가지로 NF2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화이트리스트 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혜택을 드리고 NF2에 관련된 의사결정권, 투표권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NF2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꾸준하게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또는 웹툰하고의 콜라보, 게임 개발 등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익 배분 역시 저희가 혜택으로 돌려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식품과 IP를 연계하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상품으로 출시되는 식품, 콜라보하는 매장, 판매되는 굿즈, 어페럴 등 상품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공제했던 것처럼 수익을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NFH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많은 이벤트들과 페스티벌, 팝업 스토어, 기프트 행사 이런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주최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참여권도 우선권을 부여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지된 대로 PFP와 같이 추가로 NFT 홀더들에게 저희가 에어드랍하는 이런 혜택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RBC 이제 다수 홀더들에 대한 혜택이 있느냐. 사실 이 질문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다수 홀더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를 홀딩하는 우리 오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당연히 저희가 대우해야 하는 멤버분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멤버십과 또 수익에 관련된 배분 이런 혜택 부분에 있어서 다수 홀더들을 당연히 차등해서 우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지분들 기준으로 최대 구매 수량이 11개, 1, 2차 확정 할인은 9개, 퍼블릭은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하신데요. 첫 다수 홀더 혜택은 최소 5개 기준 수량이 되고 9개, 11개 이렇게 추가될수록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저희 NFT를 홀드하시는 홀더분들에게 우대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드리머 유튜버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장기 홀더 분들은 장기 홀더 분대로 또 우리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에 대한 그런 분들은 또 그분대로 이제 저희가 혜택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장기 홀더 분들은 당연히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홀더 분들이기 때문에 입이 심심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KRBC 이후 프로젝트들에서 제네시스 홀더들에게 주는 혜택과 KRBC NFT 보유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미리 명시되어 있다면 더 뭐 진성 홀더가 될 이유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된 부분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우리 아띠님께서 또 해주셨네요. 답변해 네, 주시죠. KRBC가 제네시스 NFT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연계되는 프로젝트들과 멤버십 혜택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NFH라는 이 플랫폼의 방침입니다. 이어지는 프로젝트들의 모델과 운영 방침이 결정이 되면 혜택 또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더 에너지를 더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에너지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오지분들께서 이게 진짜 제네시스 NFT인데 진짜 우리 식품 그리고 좀 저희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토크노믹스나 글로벌 이런 계획들까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제네시스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그 제네시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제네시스 NFT고 다른 또 그 NFT 프로젝트에서 제네시스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합니다만 저희는 진짜로 실물 경제와 연결돼서 바로 다음 로드맵과 프로젝트가 연계되는 진짜 백이 제네시스 NFT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우리 마리밍2님께서 NFT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초기 선점한 홀더들을 위한 혜택일 테다. 홀딩 개수에 대한 혜택이 다른지 궁금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리니님께서 같은 질문 주셨고 민팅 이후 홀더들의 혜택은 어떻게 있느냐. 사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로드맵이나 뭐 여러 가지 토크노믹스도 다 혜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왓더님께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확정 할의가 있는 사람은 총 9개의 드프트를 홀딩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다수 보유 홀더를 위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냐? 제 질문을 또 이렇게 계속 드렸네요. 답변 드렸던 내용이고요. 에어드랍 해주신다고 했는데 PFP 홀더 혜택이 있느냐? 말씀해 주시죠. PFP가 KRBC 홀더들에게 바로 제공되는 민팅 이후에 바로 제공되는 첫 번째 혜택이고요. KRBC 제네시스 아트워크는 햄버거 브랜드 27개 IP를 기반으로 한 포스터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가 모두 다른 PFP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KRBC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서브 NFT인 햄버거 세트 PFP의 가치 또한 함께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의 제공이 첫 번째로 바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포스터 이미지 역시나 PFP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7개의 그 포스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유니크한 어떤 이미지를 저희가 따로 PFP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더진님께서 We have your more 두더진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엠버서더 지위는 느프트 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부여되는 것인가요? 제가 사실 이해력이 좀 딸려서 이게 아직 좀 100% 이해가 안 됐어요. 요거 사실 고민하다가 지금 조금 답을 놓친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 제가 조금 더 이해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런던님 우리 오지분이신데 런던님 사실 여기 지금 혜택 부분이라서 하나만 노출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뭐 로드맵이나 토크노믹스 부분 해가지고 엄청 질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 우리가 답변 드렸던 베네핏과 수익 구조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익 구조를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베네핏에 대한 부분 역시 따로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치메리 분께서 KRBC 홀더 되면 다음 부여 프린트 프로젝트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직 이제 사실 KRBC 민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프로젝트 얘기를 계속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는 뭐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설명을 드리시죠. 네, 가장 먼저 화이트리스트 우선권을 부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프로젝트 간의 연계점을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음 프로젝트들이 기획이 확정되면 그 연계할 수 있는 파트너십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음식과 식음료들은 당연히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구성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뭐 입이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스님께서 KRBC 이후 수제 맥주나 전설적인 식당 등은 추가 프로젝트들과 KRBC가 화이트리스트 권한 분용 등과 같은 혜택 외에도 어떤 연결이 이루어지냐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요거는 사실은 그 좀 이따가 제가 토크노믹스 관련된 내용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고범래님께서 제네시스 홀더 되면 법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고민하고 계신가? 상당히 예상치 못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어떻게 뭐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NFT하고 조금 다른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보면 저희가 정말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컨택 포인트들이 다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편하게 연락 주시고 회사에 찾아오셔서 저희 사업 설명도 들으시면 협업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니저 딘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답을 주셨는데 사실은 뭐 NFT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 뭐 투자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일단은 그런 뭐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어떤 저희의 관심의 의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나고 있다고 이제 알려주시는데 다음 수익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 사실은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라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배분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일 것 같고요. 사실 이 구조를 설명하려면 토크노믹스 나중에 계획도 설명드려야 되고 로드맵도 다 설명을 드려야 하나 일단은 방향성 위주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로드맵에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식품 관련된 뭐 온라인 판매 상품이나 매장, 드라마 같은 여러 가지 컨텐츠 수익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사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라이선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가 저희 브랜드 중 하나인 코리아나 햄버거를 이번 뭐 월드컵 기념 에디션으로 만든다. 만든다는 뭐 그런 게 됐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통상 상품 매출의 한 2에서 5% 정도의 로열티를 저희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라이센싱 수익이고 따로 원가가 존재하지 않는 또 수익이 이제 보장되는 그런 매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 우리 홀더들에게 그 수익이 배분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라이선싱 기준으로 하면 운영비를 제외한 롤피 수익 전체를 우리 홀더분들에게 제공할 목표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실상품 생산 같은 경우는 원가와 운영 수익을 저희가 따로 구분해야 돼서 다소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홀더분들 수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라이선싱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수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트레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돈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국내 법인 회사입니다. 주식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백커를 포함해서 이제 투자한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블록체인화 할 수 없는 수익 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 계좌에서 관리되고 해당 라이센싱과 관련된 매출과 관리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구분해서 저희 커뮤니티나 홈페이지 또는 이제 디스코드에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위에서 저희 로열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뭐 메타콩즈 계열인 이제 브레이브 콩즈에서도 뭐 대단히 조심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이 수익 배분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정부 규제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수익을 배분할 것이지만 이 역시 저희가 해당 제도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재화 형태를 최대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코인도 있고 에어드랍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배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마찬가지 크립토 DK님께서 수익 부분 질문 주셨고 이후에 에어울프님께서 해당 프로젝트는 근데 어떤 재화로 지급이 됩니까? 뭐 클레이팅입니까? 뭐 토큰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1차로 지급하는 건 이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막 지급을 해드릴 건데 이건 당연히 농담이고요. 웃기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햄버거로 지급을 해드리겠다. 얼마나 참신합니까? 계속 그냥 햄버거로. 근데 그거는 수익 배분과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 햄버거는 넣어드릴 거고요. 이건 농담이고 아무튼 수익화에 대한 질문 저희가 자산 형태 수익 배분 모든 형태의 가용한 형태를 제공해 드릴 것이다 약속을 드리고요. 토크노믹스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자체 발행 토큰 역시 검토 중입니다. 위와 같은 영역 확장 이후에 홀더에 대한 보상과 수익 배분 계획이 있느냐 말씀드렸고요. NFT는 수익형으로서 뭐 햄버거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 홀더에게 돌려주는 걸로 아는데 매장이 따로 있는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사실 사전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에스크방에서 우리 아티님께서 예전에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문 한번 리마인드 드렸고요. 다음 좀 내려가 주시죠. 네네네. KRBC 수익 구조가 아직도 공지가 안 되어 있다. 지금 구두로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조금 더 도식화하고 그림처럼 표현을 해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질문일까요? 수익 혜택 부분에 좀 더 내려주시죠. 많이 내려주세요. 네네. 민팅 후 얼마나 기다려야 수익이 발생합니까? 저희 로드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수익 모델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나중에 P2E 게임 만들면 수익 발생할 것이다 이런 약속 드리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나 뭐 이런 어떤 저희의 블록체인 관련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바로 수익 모델 로드맵을 가동할 예정이다. 오렌지 맛님께서 수익 거주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및 드라마 판권 수익으로 나오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홀더에게 수익 분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말씀드렸고요. 제네시스와 PFP를 포함한 홀더들의 수익 창출 구조 역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수익화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죠? 29분,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KRBC의 경우 팝업스토어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은 밑에 이따가 같은 질문에 반복될 거라서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인 맥주 비어프린트의 경우는 식품업체의 콜라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뭐 곰표 맥주 같은 겁니까? 말표 같은 겁니까? 라고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요거 사실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비어프린트만 설명해도 저희가 1시간을 그냥 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NFT 프로젝트는 밈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크노믹스에서 조금 더 구현이 되겠지만 저희는 모든 NFT 프로젝트에 유틸리티를 넣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회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한 2년 동안 IP를 활용한 식품 퍼블리싱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생산 구조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저희 파트너십 관련된 내용들 소개하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공신을 해드렸지만 예를 들면 저희 프레시지라는 곳과 긴밀하게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프레시지에서 저희가 OEM, ODM 이런 같은 생산 파트너십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드라마나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 프로젝트와 연결이 된다면 더 시너지가 될 것이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신신님께서 드라마는 어느 플랫폼에서 방송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현재는 티저 드라마는 저희가 이제 지금 에피소드 형태로 지금 제작은 이미 들어갔고 오늘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따가 드라마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때 저희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약간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왠지 나타날 것 같아서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디스코드 멤버분들이니까 작업 중간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드라마를 보여드리는 거지 드라마 완성작이나 티저 완성작은 아직 한참 좀 남았고 티저 영상은 저희가 이제 민팅 때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지금은 어떤 영상 클립이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준비한 클립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지 오늘은 그녀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네, 잠깐 보신 영상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해가 되실 만한 그런 거는 좀 부족해 보일 겁니다. 다만 저희가 드라마를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저희 이제 일부 클립을 보여드린 거고요. 실물 공개와 시식회 같은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도 정말 너무 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할 겁니다. 추후 외국의 로컬 프랜차이즈와 협업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EX, 쉑쉑버거, 파이브가이즈, 인앤아웃 당연히 있고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곳도 있습니다. 다만 햄버거 브랜드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협의된 해외 브랜드는 좀 다른 카테고리 식품이고요. 말씀하신 버거 브랜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들이고 또 인앤아웃은 제가 LA에서 거의 매일 먹는 브랜드였는데 또 파이브가이즈가 우리나라 진출한다고 제가 기사를 봤었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저희가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성 버거나 오프라인 행사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추후 토지 개념의 랜드 혹은 스토어 NFT 발행은 계획하고 있는지 라고 나비스님께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정말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정말 제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KRBC가 당연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은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규모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로드맵 중에서 노포 거리를 복각하는 NFT 프로젝트를 이제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 노포 거리를 복각하는 NFT 프로젝트 역시 저희가 유틸리티와 또 이런 랜드스토어의 NFT 발행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정말 오래된 노포 거리와 노포 매장을 복각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하신 랜드 개념 NFT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님께서 추가 음식 시리즈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시는 건지 당연하죠. 저희는 이게 코어입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KLBC 전체 로드맵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라고 읽죠? 80벌인가요?
좀 발음하기가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 파시벌 님께서 로드맵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그거 저희 홈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영화 드라마 같은 미디어 쪽과 메타버스로 연결까지 진행됩니까? 사실 메타버스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전문 영역은 아니긴 하거든요. 다만 저희 그 계획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저희 컨텐츠 미디어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칼로리 K칼님께서 5, 6월 햄버거 상품 중에 주력 상품이 어떤 것이 될까요? 27개 상표 중 몇 개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인가요? 너무 재밌는, 저희도 너무 관심 있는 질문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특정 브랜드를 먼저 출시하기보다는 코리아 레트로 버거 클럽이라고 하는 통합 브랜드로 샘플 상품을 저희가 밀키트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 딘님께서 이미 공장까지 섭외를 하셨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 햄버거 레시피를 구현하는 그런 냉장 밀키트입니다. 집에서 이제 직접 패티를 구우시고 빵을 이렇게 하셔서 드시는 재미있는 상품이에요. 저희가 잠깐 준비하고 있는 아직까지 확정 상품 아니지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요건데요. 뭐 당연히 조금 변경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품이고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코리아 레트로 버거 클럽이라고 하는 저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확대를 해주셨네요. 잘 보이나요? 코리아 레트로 버거 클럽이라고 하는 로고가 이쪽이군요. 박혀져 있는 밀키트 상품입니다. 대단히 프리미엄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지금 라이브 쇼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저희가 공짜로 드릴 겁니다. 저희 홀더분들한테 요거 사실 제작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아끼지 않고 정말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 뭐 박스만 만든 거 아니고요. 이미 재료까지 다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뭐 안에 들어가는 양상추, 뭐 브리오 번, 토마토, 그다음에 패티 진짜 두껍습니다. 패티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껍고요. 저희가 이제 치즈도 있습니다. 치즈도 있고요. 버터도 있고 당연히 저희 여러 가지 양념 소스들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고 총 3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집에서 즐기시는 최고의 수제 버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 우리 홀더 분들께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JK님이 바닷가 올라간다라고 답을 주셨네요. 감사한 질문입니다. 바닷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리아 레트로 버거 클럽 첫 햄버거 드릴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있는데 상품 좀 줘주시겠어요? 제가 또 까먹을까봐. 요거는 사실은 밀키트를 최우선으로 할 거고요. 밀키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는 밀키트가 햄버거 상품성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말 맛을 보장한다 해서 드리는 거고, 요건 저희가 미니버거 형태로 냉동 상품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버거 형태긴 한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냉동이다 보니까 밀키트보다는 맛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좀 오래 장기간 보관하시면서 언제든 간식처럼 즐기시라고 미니버거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미니버거는 이제 ODM 상품입니다. 저희가 레시피를 많이 건드리진 않았고 대신에 요 상품에 한 4개 정도 이제 버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버거에 저희가 저희 IP 브랜드를 조금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포스터처럼 이렇게 좀 구성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요 상품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것도 당연하지만 저희가 공짜로 배송료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저희가 우리 홀더분들에게 배송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는 11개나 홀딩하고 있는데 그럼 11개 상품 주시나요? 그럼 11개 상품 드릴 겁니다. 11개 상품 드릴 건데 문제는 이게 냉장 상품이기 때문에 11개를 한꺼번에 받으면 보관이나 먹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냉동 상품을 적절히 섞어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께 선물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주소 주시면 저희가 배송료 100%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른 분들 배송료까지 부담해서 선물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데 어떡하나요? 해외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다른 쿠폰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 쿠폰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할 예정이니까요. 해외에 계셔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 저희가 사실 에너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재밌어 하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민체리님이 그러면 뭐가 남아요? 라고 하시네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오그라들지만 회원분들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 회원분들의 사랑이 남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의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또 흥행시키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남기겠습니다. 8월에 있을 특별 파티의 지역은 어디에 계획 중이신가요? 만약 홀더가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 못할 시에 그 기회를 양도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진행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주사 관계에서 사실 서울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랜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울랜드고요. 서울랜드의 또 모 회사가 한인시멘트라고 또 큰 상장사기 때문에 저희의 백커는 생각보다 되게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서울랜드에서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의 주주사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랜드와 함께 지금 이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재밌게 할 예정입니다. 정말 같이 노래도 즐기고 제가 로드맵에서 적은 것처럼 정말 트러플 잔뜩 들어간 트러플 싫어하시면 뭐 다른 거 넣어드릴게요. 정말 프리미엄 햄버거 즐기면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제 맥주 저희가 프로젝트 준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맥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마 될 것입니다. 권한 양도는 사실은 뭐 단순히 이 행사만 본다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저희 그 멤버십에 대한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민팅 이후에 저희가 오지분들과 커뮤니티 이런 투표 등으로 운영 부분은 멤버십 운영 부분은 따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버거 매장은 어느 지역에 생기나요? 사실 매장에 대한 거는 이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장을 갑자기 막 프랜차이즈처럼 막 하거나 이런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뭐 1차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다.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일정 기간 내에 이벤트성으로 우리 홀더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컨셉카 같은 거죠. 그런 매장을 준비 중이라는 거지. 진짜 막 오랫동안 운영할 그런 뭐 체인 매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KRBC 드라마 방영할 때까지는 이슈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이슈가 사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풀잭을 이끌어갈지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에린 K께서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NF27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생각보다 큰 어떤 또 리스크는 아니다. 저희는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멤버십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저희 방금 보여드렸죠.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상품도 진짜로 준비하고요. 행사도 진짜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드라마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풀 버전 드라마는 아니고 이제 티저용 에피소드 드라마는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이미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물론 일정의 변경이나 어떤 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는 당연히 모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풀적인 수제맥주 제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프로젝트 정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재미난 것들은 차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바밤스님께서 민팅 이후 햄버거나 맥주 등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제품 구매에 대해 구매할 수 있는 마켓 사이트나 오프라인 미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시드님께서 로드맵에 5월에 햄버거 출시인데 매장은 6월에 개설입니다. 어떻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판매 경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미 방송식당이라고 하는 온라인 식품 IP로 이제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저희 뭐 최근에는 백수새끼라고 하는 뭐 네이버 웹툰으로 상품도 만들어서 판매 중이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판매를 위주로 할 겁니다. 매장은 그 다음입니다. 6월 매장을 열면 체인점일까요? 점주를 모집하나면 우리 무식이 99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점주가 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예, 점주가 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 진짜로 체인점 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가 진짜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무식이님 체인점 점주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오렌지만님께서 햄버거 위에 샌드위치, 피자 등 다른 사업의 확장도 고려하시는지요? 우리 코어니까요. 당연합니다. 로드맵 확인 시 월별로 새로운 프로젝트 실행 때마다 이때마다 NFT 추가 판매하시는 건가요? 저희 코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스퀘어님께서 안녕하세요. 음식이 연관된 프로젝트다 보니 오프라인 생산 오통 쪽으로 접근해 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생산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산 및 유통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파트너십이 이미 갖춰져 있는 회사고 생산 및 유통은 정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과 함께 합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와의 콜라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진들의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유명 패스트 브랜드들의 반응이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이거 혹시 기사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BBQ, 뭐 BHC, 맘스터치 이런 이미 조금 앞서 나가는 프랜차이즈들은 NFT를 이미 발행을 했어요. 개별적인 NFT이긴 하지만 그 뜻은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NFT를 발행에 진심이다. 그리고 다만 우리랑은 다른 건 토크노믹스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근데 저희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그들이 저희 우산 안에 들어오면 토크노믹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희 보고 있으니까요. 민팅하기 전과 민팅 직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홀더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약하는 방안이 궁금하다. 사실 저희는 민팅 전보다 사실 민팅 후가 훨씬 더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태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드라마 우리 런던님께서 사실 이제부터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드라마 아까 보여드렸는데 드라마에 대해서 연말로 연장돼 있는데 이거 지금 홀더들에게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시다. 요 드라마 사실 잠깐 저희가 시놉시스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름만 같은 드라마 아니냐라고 이제 런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희 테이크 투 미디어 홈페이지 좀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리머님 통해서도 많이 또 들으셨고 하셨겠지만 저희는 원래 식품 회사와 이제 드라마 회사를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독특한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드라마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저희 모회사인 테이크 투 미디어 그룹은 이미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보적인 1위 회사입니다. 한번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프로덕션 부분은 이제 제작 부분이고요. 최근 제작한 드라마로는 이제 며느라기인데 며느라기가 지금 지난달에 방영이 종료가 됐어요. 카카오 TV에서 3,700만 정도 조회수를 이끌었고요. 지금 시즌 3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 며느라기 역시 저희 IP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식품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저작권자는 웹툰 작가와 카카오에 있지만 저희가 이제 메인 핸들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들어가서 제작 부분 말고요.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제 마케팅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마케팅 총괄이라고 해서 드라마 안에 PPL이라고 하는 사업 모델이 존재하잖아요. PPL 사업 모델에서는 독보적인 저희 1위 사업자입니다. 테이크2가. 뭐 거의 아시는 드라마는 다 마케팅 총괄을 테이크2가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1위 했었죠.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도 여기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요. 지리산도 있고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OK 광자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정말 최근 몇 년간 흥행했던 뭐 대부분의 드라마는 테이크2에서 마케팅을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파워와 제작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백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드라마를 진심으로 활용합니다.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저희 세계관을 정말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 저희 다시 한번 질문 그 사이트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 내용이 뭐 정말 그 NFT와 연관 개연성이 있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진짜 진심입니다. 저희 NFT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드라마로서도 최초의 드라마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드라마 NFT 굿즈 같은 건 나온 적이 있지만
진짜 세계관을 그대로 구현한 드라마는 아마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남자 주인공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91년에 한 햄버거 매장으로 타임슬립 됩니다. 그리고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만나고 다시 타임슬립 되면서 이제 현대와 91년을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인데요. 저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시놉시스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고요. 저희 버거 브랜드들이 중요한 요소와 또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티저용 에피소드로 물론 저희는 작게 시작하지만 꼭 좋은 작품, 꼭 좋은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드라마로서도 여러분들 아마 대단히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해드리게 만들겠습니다. 런던님께서 마지막 질문, 로드맵에 대한 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오늘 저희 말로만 안 하고 직접 보여드리고 있어요. 막 밀키트도 좀 말씀드리고 있고 드라마도 보여드렸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KRBC 로드맵에 버거트립 같은 단체 버거 및 맛집 행사를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드맵에 관련된 질문 답변을 다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생각보다 좀 예상은 했지만 좀 많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실까요? 50분 정도? 78명? 많이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빨리 나머지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토크노믹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윤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실 토크노믹스 관련한 저희 생각은 따로 AML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저희 NFH의 토크노믹스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하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토크노믹스는 저희 NFH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와 유틸리티가 뒷받침되지 않는 토크노믹스는 당연히 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커뮤니티를 먼저 구축하는 게 저희의 숙제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토크노믹스에 대한 생각 정도 공유를 드리자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식품 사업과 요식 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컨텐츠 IP 사업을 연결하는 토크노믹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요즘에 뭐 핫한 무슨 빵이죠? 국진이빵. 너무 여기서 세대가 드러나네. 국진이 빵이랍니다. 국진이 빵이 아니라 포켓몬 빵. 국진이 빵이 웬 말입니까? 국진이 빵도 물론 좋은 빵이지만 요즘에 핫한 포켓몬 빵. 이 포켓몬 빵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포켓몬 빵 당연히 빵 맛있겠지만 과연 빵이 맛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IP가 저희한테는 대단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IP와 식품 사업을 연결하는 그 구조를 NFT와 토크노믹스로 구현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IP 라이선싱에 집중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식품과 관련된 백서를 발표했던 토크노믹스 프로젝트는 뭐 코인 때도 있었고 최근에도 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제 비교했을 때 저희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랑 유틸리티가 실제로 존재했던 프로젝트는 과연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식으로 NFT를 이 토크노믹스랑 연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NFT는 사실 물론 밈도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라이선스와 연결된 메타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유틸리티가 없으면 사실 이게 어차피 메타데이터가 있어도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후속으로 생각하는 수제 맥주 프로젝트가 이제 비어 프린트가 있잖아요. 근데 비어 프린트도 저희는 그냥 마케팅용으로 NFT 만들고 뭐 공장 견학하세요, 맥주 받아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비어 프린트라는 이름을 나중에 그래서 비어 프린트구나 아마 알게 되실 텐데 저희는 실제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맥주를 앱에서 단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맥주 커스터마이징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맥주 커스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걸로 마플 같은 뭐 단체 티 굿즈 이런 만들 수 있는 쇼핑몰이 되겠죠. 근데 맥주에서 어찌됐건 저희는 최초로 그런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유틸리티가 바로 저희 수제 맥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IP라면 당연히 수익적으로도 그렇고 메타데이터 관점에서도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유틸리티를 무조건 같이 기획을 하는 토크노믹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크립토 DK님께서 식품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위탁 생산 전문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위탁 생산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은 뭐 프레시지 같은 그런 곳에서 하게 됩니다. 케이칼 12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상점 개설 시 사용되는 화폐의 종류와 메타버스에서 구입 시에 오프라인에 연결되는 계획이 있느냐. 토크노믹스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린 걸 이해하셨다면은 저희가 그리는 메타버스는 단순히 메타버스에서 머무는 게 아닐 것이라고 아마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메타버스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정말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어떻게 저희가 토크노믹스를 구축하는지 하나하나 완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만님께서 관련 토큰이나 코인 발행을 하시나요? 뭐 NFT 채굴로도 가능한가요? 인플레 방지 소각 계획 있으신가요? 네, 큰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타 서비스 구축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나요? 뭐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메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군가가 이용을 해줘야 쌓이는 거고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유틸리티가 연결이 되는 서비스다. 노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노포 프로젝트 역시 말씀드린 대로 랜드 정말 NFT를 랜드화 시키는데 그게 단순히 부동산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헤리티지를 사는 우리가 정말 을지로 맛집을 사고 정말로 인천의 어떤 오래된 돈가스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경험으로 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랜드 NFT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노포 프로젝트로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적부사님께서 다오로 넘어가는 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인데 사실 저희는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디스코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지분들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범래님, KRBC의 경우 클레이로 민팅을 구매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토크노믹스 말씀드렸고 개발 부분 누가 질문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민팅 사이트 잘 준비되고 있느냐 안티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꽤 훌륭한 개발 팀과 저희 자체 또 개발 담당자와 함께 이 부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운영 자금 부분입니다. 글로벌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것도 제가 사실 내용은 길게 준비했는데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글로벌이 목표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그 사이트에 영문을 디폴트로 해놓은 이유가 많은 외국분들께서 K푸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햄버거 NFT 프로젝트는 사실은 K푸드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노포 프로젝트라든지 이후에 많은 또 K푸드를 저희가 NFT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당연히 있습니다. 큰 방향 하나는 K푸드를 NFT화해서 뭐 디즈니 같은 뭐 글로벌 OTT형 드라마를 마케팅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 사실 너무 재밌는 부분인데 너무 저만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 매니저 D께서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성공했던 저희 방송식당과 테이크투가 지금 식품회사와 IP를 결합한 식품회사로서 있게 해준 프로젝트가 이태원 클래스의 문어순두부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안타깝게도 NFT를 잘 알지 못했죠. 시점상 맞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방영됐던 이태원 클래스가 지금 현재 와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동남아와 일본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했었죠. 예, 얼마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해외 수출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해외 보따리 상들이 와서 막 엄청나게 사가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좀 이후에 오징어 게임, 달고나라든지 여러 가지 K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 식품이 알려지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 저희 쪽에 유리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해외 IP를 NFT 사업화하는 방식이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멤버들의 첫 사업이 카페였고요. 운 좋게 미국. 요거는 이제 저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첫 사업이 이제 카페 프랜차이즈 제가 이제 기획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운 좋게 이제 미국, 캐나다, 뭐 태국 같은 곳에서 프랜차이징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K 푸드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뭐 너무 좋아하는 이런 LA의 맛집이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버거 브랜드 이런 것들도 저희는 NFT화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접촉 중이고요. 그래서 해외 브랜드든 우리 K푸드든 저희가 글로벌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우리 크립토 K님께서 구상하는 사업 규모에 비해 NFT 투자금 자본 규모가 너무 적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토크노믹스 관점에서 저희 플랫폼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돈을, 저희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이 로드맵을 수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가 되고요. 수익형 버거 구조, 소액형 구조 NFT로 알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전에 이제 우리 아띠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크나 이제 디렉터 스레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시라고 제가 일단 리마인드를 드렸고요. 오렌지만님께서 뭐 요즘 NFT 시장 침체 좋지 않은데 흥행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셨는데 뭐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는 이제 길게 보고 가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저희는 우리 바닷가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NFT 판매 금액 사용처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위에서 우리 다른 저 예비 홀더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맵에 쓰기에도 사실 거의 뭐 엄청나게 부족한 뭐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매 금액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보다는 당연히 그건 로드맵에 활용이 되고요. 저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시장에 없는 식품 NFT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충혀라는 우리 홀더분께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하다 보니 외국인들 참여가 쉽지 않다. 다른 코인 기반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질문 주시죠.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시네요. 네, 일단 국내를 대표하는 식품 NFT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클레이튼 프로젝트를 우선으로 기반으로 저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는 이더를 기반으로 준비할 생각인데 1차적으로는 국내 시장을 평정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과 같이 이더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서 이전에 어느 정도 자체적인 몸집을 좀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님께서 또 되게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이제 상표권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뭐 좀 질문이 길기는 한데 일단 상표권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게 우리한테 정말 상표권 획득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우리 그 매니저 K님께서 직접 상표 출원을 우리 그 변리사 통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한번 답을 주시죠. 네, 이제 상표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실 아시는 것처럼 NFT는 이제 저작권을 활용해서 크게 커뮤니티를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좀 이제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장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27개 햄버거 브랜드가 저희가 만든 새로운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존재했던 한국 햄버거의 역사고 이제 각각 브랜드마다 대단히 멋진 헤리티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표권을 아주 말이 계속 꼬이는데 갑자기 저 오랜만에 아까 계속 말을 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만히 네. 있다가 갑자기 또 말하니까 네. 상표권을 이제 획득한 거고 저희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헤리티지를 복각해서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팀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클레이튼의 경우 민팅 장이 안 좋다. 토토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이건? 팀원이 팀 물량을 털고 도주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희 팀원이 팀 물량을 털고 도주한다. 저희도 그러면 서로 믿지 않고 저희 팀이 그렇게 도주하지 않도록 최대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민팅가를 유지하지 못할 때 구매자를 진정시킬 방안이 궁금하다. 글쎄요 이게 NFT파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스캠도 많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고민들이 많은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한
진심으로 대하고 이 프로젝트를 매니저 D님이 국진 매니저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네요. 별명이 생기셨어요. 아까 잘못 말씀드린 빵 이름 때문에. 매니저 K님이 귀엽다고 하시네요. 발음이 좀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 운영 자금 얘기까지 했고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홍보 이벤트 빨리 이게 왜냐면 저희가 사실 질문이 100개나 돼서 이걸 다 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누구는 답해드리고 누구는 답해드리지 않는 상황을 저희는 또 이게 또 수용이 안 돼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케팅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윤님께서 오지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제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는 드라마라는 아주 원천적인 훌륭한 소스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새롭게 PPL라는 기성 드라마를 모두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태원 클라스나 뭐 스리생 이런 것도 있지만 웹드라마든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고 특히 웹툰 같은 저희가 이제 많은 경험을 했던 IP를 활용해서 마케팅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파트너십도 사실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를 마케팅하면 당연히 저희가 아니라 그 마케팅 프랜차이즈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홍보할 것이니까요. 김오누님께서 완판시 성공 이벤트가 있나요? 있습니까? 네. 당연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따로 기획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에어울프님께서 미니게임 이벤트 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반영했습니다. 케이칼님께서 레트로 컨셉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익숙치 않을 건데 10대, 20대 특히 어떤 홍보,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요? 사실 우리 케이칼님 나이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레트로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가령 곰표 맥주를 레트로로 볼 것인가 이런 이슈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를 당연히 하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10대, 20대 역시 저희 고객이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레트로 버거클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가 뭐 91년도를 배경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정말 91년도에 계셨던 그런 분들만 목표로 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죠. 이건 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1위 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25, 21. 그 드라마도 똑같이 20대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장르 드라마인데 배경이나 컨셉이 90년대였죠. 오렌지만님께서 홍보가 안 돼서 경쟁하리가 미팅일까지 다 찰지 뭐 의문이다. 활성화 방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 저희 계속 이제 훌륭한 유튜버 분들께서 협업을 해주실 거고요. 또 대형 파트너십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칸초스님께서 주요 컨셉이 레트로 컨셉인데 뭐 포켓몬빵처럼 유행을 잡은 향수를 자극한 주요 포인트 같다. 뭐 비슷한 질문 같은데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자극할 거냐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레트로가 정말로 레트로가 아닙니다. 뉴트로예요. 들어가 주시고요. 예, 이벤트 내용 다 말씀을 드렸고 파트너십 부분 또 좀 남았네요. 숨겨진 파트너십은 뭐 게임사 이런 데만은 안 하고 프랜차이즈만 집중하냐 답해 주시죠. 우선 저희는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토크노믹스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식품 프랜차이즈가 우선순위에서 더 앞서 있을 것이고요. 추가한다면 드라마 컨텐츠와 웹툰 라이선스 파트너십도 함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뭐 게임 만들 수 있고 언젠가는 뭐 좀 더 이제 다른 업종과도 협업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식품 브랜드가 우선입니다. 숨겨진 베커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네, 무슨 좀만 더 누가 힘내달라고 하시는데 힘이 없어 보이나요 저희가? 해외에서 연락이나 관심 기존 유명 체인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협업 계획이 있는지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 연락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음니은 이응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죠. 근데 네, 현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에서 투자 관련 제안이 와 있는 상태고 이제 후속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식품 파트너십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런던님께서 또 비슷하게 투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고 뭐 파트너십 백커 또 뭐 네이버 카카오 웹툰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하고도 뭐 연재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파트너십 관점에서 주셨어요. 뭐 투자사도 있으면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또 웹드라마인데 그러면 방송국 통해서 방영 안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뭐 질문이 수준이 높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긴 좀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웹드라마는 저희가 OTT 드라마도 웹드라마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OTT 드라마를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글로벌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이제 글로벌 OTT에 공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웹드라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 관련돼서 뭐 계획이 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은 저희하고도 되게 공고한 관계고요. 뭐 최근에 네이버 백수새끼도 저희가 이제 식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또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투자 관계나 주주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 제담이라고 일종의 이제 퍼블리싱 웹툰 퍼블리싱 IP 업체인데 제담이 저희랑 또 뭐 방송식당이라기보다는 테이크투와 함께 이제 합작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담이 보유하고 있는 웹툰 역시 저희가 이제 핸들러로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등등 저희의 이제 파트너십 부분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100% 이제 우리가 이 파트너십이 다 가동이 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NFH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너십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KRBC에 대한 흥행을 되게 막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KRBC가 흥행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좀 내놓겠다 뭐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 파트너십 부분 마치고 다 끝났네요 거의. 햄버거 NFT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K 매니저께서 답을 해주시죠. 이제 뭐 저희가 홈페이지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드라마나 예능, 먹방, 웹툰 같은 IP로 이제 식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IP를 발굴하는 일을 항상 하고 곰표와 같이 이제 새로운 가치가 생길 수 있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을까 찾다가 이제 그 옛날 이제 우리나라의 햄버거를 알린 브랜드들이 많은 걸 알게 됐고 브랜드 하나하나가 다 매력적이고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사실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NFT로 좀 복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에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NFH라는 플랫폼 사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런던님께서 팀 리소스 관련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팀 리소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마케팅도 좀 아쉬운 상황 같다, 어디에 지금 리소스를 하려고 있느냐, 뭐 되게 뼈를 때리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케팅과 홍보에 많은 팀 리소스를 부여하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막 겉포장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자 해서 로드맵에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실물 경제를 연결하고 뭐 토크노믹스까지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토크노믹스 설계 인력, 개발 인력 이런 것들을 지금도 충원을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저희만 사실 고민하는 영역일 수는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을 또 연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의 포스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IoT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은 블록체인화하고 이 매출이 블록체인의 메타소스로 메타서비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IoT 관련된 이런 뭐 개발 파트너십도 지금 뭐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팅 트레저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추후 프로젝트 관리 어떻게 할 거냐, 디스코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저희 오지 분들 뭐 너무 훌륭한 분들이세요. 진짜로 10명밖에 안 됐고 지금 이제 5명 더 충원을 하지만 뭐 진짜 한 분 빠짐없이 정말 진짜 저희 디스코드 오지방이 진짜 항상 불장입니다. 뭐 정말 채팅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지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오지분들과 함께 디스코드 관리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적부사님이 우리 그 햄버거 모양의 저 금딱지 모양, 그 햄버거 열리는 그 그렇죠. 모양을 NFT로 오인을 하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NFT 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사실 저도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레트로 버거 클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발행하는 첫 제네시스 NFT가 27개의 햄버거 브랜드를 복각한 포스터가 이제 첫 아트워크 이미지고 이후에 이제 햄버거 세트 메뉴를 표현한 이제 1990개 PVP용 이미지가 별도로 홀더분께 에어드랍 되는 거고요. 뭐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데 커뮤니티의 크기가 뭐 커지거나 사업적인 목적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른 아트워크 형태가 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KRBC 가지고 뭐 어디까지 가겠다 이거는 지금 이제 로드맵으로 주로 설명드리는 게 더 이제 진실된 모습인 것 같고 NFT의 어떤 후속 프로젝트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이걸 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저희가 이제 그 드라마 주인공이 여종업원인데요. 이 여종업원이 또 저는 나중에 또 대단히 중요한 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의 햄버거 브랜드들이 이제 이 종업원의 유니폼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제너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선미아 클럽 같은 그런 재미있는 또 이 아름다운 또 그리고 여자 모습으로도 KRBC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NFT 후속 KRBC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NFT가 만약에 추가된다면 당연히 에어드랍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토토님께서 어떻게 유입할 거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뉴트로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저희가 질문을 다 마친 것 같죠? 네. 너무 지금 장시간 저희 질문과 답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뭐 나가신 분들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질문해 주신 내용들 중에 이제 라이브로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 70분 계시다고요? 네. 질문을 이제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 앞에 있는 이제 스태프분이 이렇게 좀 따로 소팅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 한번 제가 즉석에서 한번 답변을. 혹시 그 전에 제가 이벤트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준비하는 사이에 잠깐 이벤트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사전 참석자 등록을 모집을 하고 사전 질문도 저희가 작성을 요청드렸었는데 그거 2개 다 참석해주신 분들 더해서 귀여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누가 귀엽다고 하니까 계속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더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이제 지금 참여하신 화면을 캡처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제 2차 할인권 총 7개 그리고 프리세일 할인권 그리고 맥도날드 쿠폰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스크린샷 일단은 하세요. 지금 그렇죠? 라이브 챗에 참석하셨다라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되니까 혹시나 이제 바빠서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스크린샷 남겨주시고요. 지금 이제 스태프분께서 지금 뭐 라이브로 남겨주신 질문들이 뭐 좀 많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나 봐요. 저희한테 지금 잠깐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지금 하시는데 시간은 벌 수가 없어요. 시간은 벌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큼 벌기 힘든 게 없죠. 일단은 우리 뭐 소중한 그 홀더분들께 항상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비 홀더인데 제가 홀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꼭 홀더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진짜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 정말 밤새 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밤새 가면서 일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역사다.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이 식품 전체 글로벌적으로 우리 같은 선례를 남기면 NFT 시장도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안경은 레트로풍 노린 건가요? 맞습니다. 또 제 어떤 의도를 파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원래 이런 안경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컨셉이고요. 원래는 좀 평범한 안경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HS님이 오늘 바닷가 10배 올렸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야 민팅도 안 된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바닷가도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원래 아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식품과 컨텐츠 쪽 이제 저희는 전문가들인데 우리 뭐 이건 그냥 준비된 게 전혀 아닌데 우리 뭐 매니저 K님 여기 지금 NFT츠 한 3개월 정도 지금 올인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진짜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한 뒤로 이제 3-4개월 동안 계속 공부도 하고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자체가 빠져버려서 여기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시모스님이 잘생겼어라고 하셨는데 앞에 주어를 안 다셨어요. 누가 잘생겼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다들 자기가 잘생긴 줄 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코드에 3분 그림 그려서 올려주신 분이 많습니다. 진짜요? 어떻게요? 지금 벌써 그 사이에 저희 그림을요?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죠? 지금 참석하는 분이 70분인데
선미야 AMA 뺨 쳤다. 저희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 카톡 푸사해야지. 진짜 제일 잘 그려주신 분께 요 티셔츠를 드리고 싶은데 티셔츠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스태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저희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한 분은 귀엽고 세 분 모두 잘생기셨어요. 우리 SJ 챗님께서 정말 소중한 우리 예비 홀더분이십니다. 정말 저희 외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분도 저희 홀더분들 한 분도 얼굴을 직접 뵌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물론 준비하겠지만 맞습니다. 진짜 빨리 뵙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아띠님 보고 계신가요? 아띠님 계신가요 지금 방에? 우리 아띠님 어떤 분인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아띠님 정말 새벽 정말 24시간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면 꼭 큰절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띠님뿐만 아니라 그렇죠. 오신 분들께서 너무 다들 고생해주고 계셔서 매일매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네, 오지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 KRBC가 저희 첫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첫 커뮤니티 회원분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정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끌어가고 있으니까 예비 홀더분들 홀더가 꼭 되셔서 저희와 정말 유기적인 관계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고 NFT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어떤 수단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발행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는 제일 중요시하게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처음 사업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께 막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은 나한테 투자하신 분이 정말 나 때문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홀더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홀더분들이 혹시나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너무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냥 TMI인데 저희 그 테이크투 미디어 그룹 모회사의 최혁진 대표님이 제 사촌 형님입니다. 제 사촌 형님이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그 매니저 딘님께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랑 거의 이제 사실 몇십 년을 같이 하는 정말 중마고인데 저희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제는 또 다른 또 저희의 이제 사랑이 생긴 거죠. 우리 홀더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잘생긴 우리 매니저 K님도 한마디 하시죠. 네, 사실 잘생겼다는 얘기는 저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사실 너무 하루하루가 좀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이제 내 뒤에 자꾸 웃으시는데 웃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채팅 하나하나 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관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홍보랑 마케팅에서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 알리기가 참 힘들다. 국내 이제 NFT에 관심 있는 어떤 시장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70분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70분 예비 홀더님께서 정말 더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이거 진짜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남 믿고 한번 좀 같이 하자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 70분의 예비 홀더 우리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영상이 또 녹화가 돼서 아마 디스코드 상에 기록으로 남을 텐데 많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예비 홀더분들께서 정말 우리 정말 주변에 많이 홍보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NFT가 전 세계 식품 NFT에 정말 비트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 중에 50대도 있다고 하네요. 이 말씀을 왜 우리 최원식님께서 형님 왜 그러십니까? 당연히 50대도 당연히 핫한 나이시죠. 정우성 이정재 다 50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나이가 지금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진짜 더 이 진심을 가지고 모든 연령대의 우리 홀더분들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무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총 1시간을 훌쩍 넘긴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디스코드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진행되는 내용들 우리 로드맵 채널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4월 30일 날 민팅하는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최대 수량 홀딩하시는 거 민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깜빡 졸다가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권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무튼 저희가 진행하고요. 저희가 디스코드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유혹하고 싶어 외로움 아니면 나 홀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내 모습 4월 30일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최대 수량 영원히 내 곁에서 꿈처럼 깜빡 졸다가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네, 여기까지 또 뵙겠습니다. 빠져버린 감사합니다. 내 맘